저는 조원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K21 주제를 맡고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김창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형광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 내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실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저런 형광 염료 중에 다른 액티베이션을 줘가지고 그 활성이 바뀌는 형광 염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포 내에는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연구실이 하는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DNA와 RNA, 프로테인 같은 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세포 안에서 볼 수 있고요. 이걸로 저희가 봐왔던 게 DNA상에 있는 이네스와 프로모터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혹은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크로모som 테리토리와 같은 핵내에 있는 어떤 DNA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봐왔고,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나 스트레스 그래듐 같은 세포 질 쪽에서도 다양한 형광염료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광 이미징을 통한 판코니 빈혈증 환자 세포에서의 DNA 손상 복구 단백질 작용 기전 관찰을 주제로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된 인준섭, 조수영, 하나연, 황재현입니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XLX4 단백질과 PML 액체의 세포 내 위치를 이미징하는 것과 XLX4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구 스케줄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에서는 세포 내 위치를 이미징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고 1차 항체 염색, 2차 항체 염색, 그리고 에어리 스캔 모드를 활용한 초고해상도 이미징을 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SLX4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며, SLX4 트랜스펙션 이후 프랩 기법을 통한 물성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PML 액체는 세포핵 내에 존재하는 비막성 구조체 중 하나로 이제 DNA 손상 복구, 그리고 텔로미어 길이 유지 기전, 그리고 세포 사멸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SLX4는 그러한 PML 액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로 이제 DNA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이 발생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판코니 빈혈 환자의 세포들을 활용하여 초고해상도 이미징 기법을 통해 PML 액체와 SLX4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이미징하고 이를 관찰하고 XLX4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XLX4 그리고 PML-MB의 세포적 위치 이미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을 할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판코니 빈혈증 환자 율의 피브로블라스트 셀 라인 어레이 3331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림 A를 보시게 되면 휴먼 XLX4 셀에서 이제 MT 벡터를 대조군으로 하고, 그리고 XLX4 뮤턴트, XLX4 와일드 타입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얘네들을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림 B를 보시게 되면 이제 HA가 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이제 이뮤노플로렌센스, 즉 면역 형광 과정에서 이제 안티바디를 부착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안티바디가 부착되기 위해서는 안티젠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안티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X4 같은 경우에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맞는 안티바디를 찾기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HA를 태깅을 해서 알맞은 안티바디를 부착을 시켜서 얘를 염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을 받은 이제 스테이블 셀 라인에서는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을 하는 이제 셀을 제공을 받았고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각 서열들이 이제 교념에 인테그레이션돼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이뮤노플로렌센스 과정인데요. 이제 사용되는 항체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가 있고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 그리고 PML의 특이적인 항체로서 각 안티젠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의 특이적인 항체로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이제 플로로폴 즉 형광체가 달려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염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플로로폴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알렉사 488, 647 이거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플로로폴에 해당되는 이제 웨이브랭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색을 구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현미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컴포칼의 현미경에서 이제 에어리 스캔이라는 이제 모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컴포칼 현미경이라는 것은 이제 형광 현미경의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드 중에서 이제 주로 컴포칼 모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칼 모드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자면은 이제 보이신 사진 A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두 개의 렌즈 사이에 피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피놀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도달하는 이제 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홀이 이제 넓어지게 되면은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양의 이제 빛이 넓은 범위에 이제 빛이 도달하면서 그 단위 면적에 대한 이제 선명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제 또 선명도를 이제 높이고자 이제 핀홀을 좁히게 된다면은 이제 좁은 범위에 빛이 이제 도달하게 되어 갖고 이제 선명도는 높아지지만 정보의 양은 줄어든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포칼 모드의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는 이제 에어리어 스캔 모드를 이제 저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에어리어 스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일정한 크기의 이제 육각형 32개가 이제 한 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 판에 일정한 양의 이제 빛이 이제 도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양의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2개의 이제 육각형의 각 부분을 이제 독립적으로 촬영을 해갖고 이 32개의 부분을 이제 다시 하나의 사진으로 합치면서 결국에 이제 선명도를 유지한 채 저희는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도와 이제 정보의 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컴포칼 현미경에서 이제 에어리 스캔 모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두 번째로 SLX4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관찰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살아있는 세포 중에서 U2S 세포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U2S 세포의 경우에는 인간의 세포 중에서 이제 암 세포 중 하나로서 이를 이용해서 SLX4를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랜스펙션의 경우에는 세포 내로 세포 외부에 있는 플라스미드나 DNA, RNA와 같은 유전 물질들을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의 경우에는 들어온 유전 물질의 경우 복제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만 이제 과발현시키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포인 U2S 세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학적 특성인 LLPS를 프렛 기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LLPS의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구동되는 과역 현상으로 용질의 물농도와 다른 두 가지의 액체가 상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프렛 기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먼저 액체가 응집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형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자 합니다. 형광 현미경을 관찰하기 위해 레이저를 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블리치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블리칭 되는 순간 형광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의 액체라면은 이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되므로 세포막 유동성과 유사하게 계속해서 형광 물질들이 블리치드 된 곳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블리치드 된 곳에 형광의 세기가 리커버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